이때 대문 밖에서 머리가 흐트러지고 얼굴이 더러운 늙은 거지가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이 나으리의 생일이라고 해서 찬밥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 거지는 왼손에 낡아빠진 그릇을, 오른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여통과 저군의 싸움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거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거지는 크게 소리쳤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더니 땅에 있는 똥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거지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아이고, 사람 죽네. 그런데 거지가 넘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낡은 그릇과 대나무 지팡이가 여통에게로 날아갔다. 낡은 그릇은 여통의 등에 있는 지당혈에 명중했고 대나무 지팡이 끝은 무릎의 곡천혈에 맞았다. 너무나도 공교로운 일이었다. 여통은 발에 힘이 없어져 왼쪽 다리를 구부렸다. 동시에 전신이 쑤시고 아프면서 허탈해졌다. 저구는 주먹을 날려 여통의 거대한 몸을 때려서 날려보내버렸다. 여통은 자신이 던진 똥 속에 나가떨어졌다. 여통은 씩씩거리며 일어나더니 얼굴을 움켜쥐고 도망쳤다. 모두들 웃으면서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라. 도둑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저구는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내 사부님의 옷을 물어내라. 저구는 여통을 쫓아가려 했으나 왼쪽 어깨를 누군가에게 붙들려 꼼짝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사부님이 그의 어깨를 꽉 붙들고 있었다. 이겼으면 뭐하러 쫓아가려고 하지. 척방은 손수건을 꺼내 저군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저군은 자기의 새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큰일 났다. 나의 새 옷도 더러워졌으니. 이때 넘어졌던 거지가 뒤뚱거리며 대문을 나서면서 말했다. 밥도 못 얻고 괜히 밥그릇만 손해보았구나. 저구는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늙은 거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부님이 성에 가면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을 품속에서 꺼내어 거지를 쫓아가 돈을 손에 쥐어주었다. 늙은 거지는 손에 돈을 꽉 쥐고서 저군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만진사는 큰 상을 차려서 생일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접대했다. 그는 형주의 큰 유지였으므로 대청에는 형주부, 능지부, 강릉현, 상지현 등에서 온 많은 축하 선물이 쌓여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모두들 저군이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늙은 거지가 들어와서 넘어지는 바람에 여통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두들 저군같이 나이 어린 청년이 감히 어떻게 그리 용감하게 암흑가에서 유명한 여통과 싸울 수 있었느냐고 저군을 칭찬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만진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마침 늙은 거지가 들어와 저군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물론 만진산이 직접 결투를 하면 몇 번 무공을 쓰지 않고도 여통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들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저군을 칭찬하자 만진산의 8제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여통은 만진산을 공격하러 왔는데 만진산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멍청이 같은 촌놈이 그를 물리친 것이다. 8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화가 났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다. 만진산이 술을 한 잔 마신 후 첫째 제자 노곤, 둘째 제자 주기, 셋째 제자 만규, 넷째 제자 송균, 다섯째 제자 복원, 여섯째 제자 오감, 일곱째 제자 풍탄, 여덟째 제자 침성이 차례차례로 와서 축배를 들었다. 만진산의 8제자는 모두 이름에 토자 변이 들어 있었으며 그중 셋째 제자 만규는 만진산의 아들이었다. 그는 얼굴이 약간 마른 편이었지만 귀공자같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대사형 노곤, 둘째 주기처럼 거칠게 보이지 않았다. 8명은 손님 중에 기인, 수재, 무림의 선배님께 차례로 술을 돌렸고 사숙, 척장발과 저군에게도 술잔을 돌렸다. 만규가 말했다. 오늘 적사형께서 아버님의 체면을 살려주셨소.
우리 8명의 사형은 모두 적사형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제잔을 받으시오. 저구는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두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망규가 말했다. 오늘 낮에 아버님께서 3번씩이나 물러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군 사형께서는 물러서지 않은 것은 아버님을 무시한 것이요. 지금은 내가 술을 권하는데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만 씨 집안을 얕보고 있는 것 같구려. 저군이 놀라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척장발은 망규의 말을 듣더니 저군에게 말했다. 우나, 마셔라. 저군이 말했다. 전술을 못합니다. 척장발이 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어서 마셔라. 저군은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연달아 8잔을 받아 마셨다. 그러자 얼굴이 달아오르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날 밤 저군은 침대에 눕자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 어깨, 다리 등 여통에게 맞은 곳이 아파왔다. 저군이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창 쪽에서 희미하게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적사형, 저군, 저군. 저군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누구요? 창밖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망규입니다. 적사형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나와주십시오. 저군은 침대에서 내려와 옷과 신발을 챙겨 입고 창문을 열었다. 창밖에는 8명이 하나같이 손에 검을 들고 서 있었다. 바로 만진산의 8제자였다. 저군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오? 망규가 말했다. 적사형, 그대의 검법 가르침을 받고 싶소. 저군이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사부님이 분부하시기를 절대로 만사백의 사형들과 결투 시합을 하지 말라고 하셨소. 망규가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다. 척 사숙은 머리가 좋으시군.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머리가 좋다니. 그러자 갑자기 휙휙하면서 망규가 창문 옆에 있던 그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칼날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얼굴에는 시원한 감각이 느껴졌다. 저군은 급히 뒤로 물러났다가 왼쪽 발을 의자에 부딪혔다. 그는 매우 화가 났다. 그것을 보고 8명은 크게 웃었다. 저군은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베개 옆에 있던 검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다. 만문의 제자들은 얼굴빛이 흉흉했다. 저군은 사부님이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당부가 생각나 망규에게 물었다. 왜 그러는 거요? 망규는 허공을 향해 검을 내리치더니 말했다. 적사형, 당신이 오늘 허세를 부린 것이 우리 망가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들 8명이 모두 당신의 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저군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사부님의 옷을 더럽혀서 배상을 하라고 한 것뿐인데 그 일이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요? 망규가 말했다. 당신이 손님들 앞에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8명의 제자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소. 강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형제들은 형주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 되었소. 오늘 당신의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저군이 말했다. 난 모르는 일이요. 큰 제자 노곤이 말했다. 셋째 사제 이놈이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버릇을 고쳐놓게 해. 이 말이 끝나자 망규는 검을 들어 저군의 왼쪽 어깨를 찌르는 신용을 했다. 저군은 이번 공격이 가짜인 줄 알고 몸을 움직여 피하려 하지 않았다. 망규는 검을 거두고 자기의 거짓 공격이 탄로난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말했다. 좋아, 나는 싸울 가치도 없다 이거지. 저군이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절대로 사백님의 제자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소. 그런데 갑자기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만규의 검이 저군의 오른쪽 소매자락을 한 뼘이나 찢어버렸다. 저군은 이 새 옷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지라 아무 이유 없이 옷을 찢기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 옷을 찢었으니 배상해라. 만규는 코웃음을 치더니 또다시 그의 왼쪽 소매자락을 찢었다. 그러자 저군은 검을 빼어들고 공격 자세를 취했다. 두 사람은 같은 검법을 배웠기 때문에
서로 빠른 속도로 공격을 했다. 10여 초 싸운 뒤 저구는 만규의 급소를 찌르려 했다. 이때 주기가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 진짜로 사람을 죽이려 한다. 셋째 사제, 봐주지 마라.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잘못하면 상처를 입히겠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공격을 늦추었다. 그러자 만규는 저군의 건법이 자기보다 못한 줄 알고 점점 더 무섭게 공격했다. 저군은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진짜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야? 만규가 말했다. 뭐 하는 거냐고. 내 몸에 구멍을 내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군의 급소를 찔러왔다. 저군은 몸을 왼쪽으로 비틀고 그의 오른쪽 어깨에 허점이 보이자 공격을 하려 했다. 이번에는 똑바로 찔렀으면 만규는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저군은 약간 팔을 틀어 만규의 어깨를 쳤다. 그는 이제 싸움이 끝난 줄 알고 만규가 물러서리라 생각했다. 평소 사매와 연습할 때도 이쯤에서 끝냈다. 그런데 만규는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저군을 공격해왔다. 저군은 방어할 틈도 없이 왼쪽 다리를 찔렸다. 노곤, 주기 등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녀석, 무릎 꿇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척사숙께서 키운 제자가 알고 보니 고양이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저군은 다리에 칼을 맞고 화가 나 있었는데 이들이 사부를 욕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저군은 이를 악물고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이 그들을 향해 공격해갔다. 만규는 상대방이 미친 호랑이처럼 변하자 무서워졌다. 그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랐다. 그의 건법이 괜찮기는 하였으나 저군이 목숨을 걸고 공격해오자 겁이 나서 칼을 잡은 손이 떨리었다. 복원은 셋째 사형이 위험하게 되자 돌을 하나 집어들어 저군을 향해 힘껏 던졌다. 저군은 온통 정신을 집중해 만규를 공격하려 하는데 갑자기 등이 아파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저군이 큰 소리로 말했다. 비겁하게 둘이 하나를 공격해? 복원이 외쳤다. 뭐라고? 저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너희들이 한꺼번에 공격해 온다 해도 사부님을 욕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는 다리와 등의 아픔을 참으면서 만규를 공격했다. 보고 있던 복원이 여섯째 사제에게 말했다. 셋째 사형의 건법이 높아 저 녀석이 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만일 저 녀석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척사숙께서 화를 내실 테니 가서 말리는 것이 좋겠다. 오감은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맞아요. 셋째 사형이 실수하지 않도록 봐줘야겠어요. 두 사람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함께 저군을 공격했다. 만규가 득이양양해서 말했다. 촌놈아, 이제 항복하지 그래. 저군이 말했다. 멍청이 같은 소리 마라. 네 명이 나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들이 무슨 대장부라고 큰 소리를 치지. 만규는 검을 내밀어 저군의 목을 겨누면서 말했다. 말이 많다. 내가 힘을 더 주면 너의 목이 잘리게 된다. 저군이 대꾸했다. 어디 힘 줘봐라. 자신 있으면 내 목을 쳐봐라. 이 비겁한 녀석아. 만규는 눈을 크게 뜨고 왼쪽 발로 저군의 가슴을 세게 차면서 말했다. 이 녀석,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 저군은 가슴을 맞아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는 만규에게 욕을 했다. 후레자식, 개잡종. 만규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은 봐주겠다. 빨리 가서 내 사부와 사매에게 우리가 너를 때렸다고 울면서 말하렴. 바보같이 울면서 말이야. 저군은 화를 내며 말했다. 말하지 않겠다. 대장부는 혼자 복수하는 것이다. 만규와 복원, 노고는 미소를 지었다. 자식, 내가 자신 있다면 내일 또 상대해주겠다. 그럼 잘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8명은 웃으며 떠나갔다.